CLS 400D는 진짜 깔 게 없어요. CLS 이런 거 보세요. 훨씬 더 재밌고 하차감도 느낄 수 있고. 예, 여기는 반여동 석대다리에서 도주로드로 올리는 길입니다. 항상 제가 말했지만 뒤에는 차가 없고 조용할 때 여기서 GLE 400D 쿠페도 악셀 밟았을 때 엑셀 응답성 비교해 보겠습니다. 엑셀. 제가 뭐 심하게 뭐 밟진 않았지만요, 정말 차가 확실히 잘 나갑니다. 엑셀 응답성이 GLE 400D하고는 달라요. CLS는 그냥 밟으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게 계속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사실 일반인 사람들이 차를 타더라도 내가 이건 엔진이 어떻고 엑셀 응답성이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안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이제 느껴본 게 이런 겁니다. 확실히 차가 GLE 400D랑은 CLS 400D는 아예 다른 차예요. 차가 정말 재밌습니다. 밟으면 컴포트 모드인데 이렇게 잘 나가요. 저는 진짜 세단 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차 너무 잘 나가잖아요. BMW Z4 탔을 때는 그냥 소리만 왕 나고 속도는 안 나갔어요. 그것도 2000cc였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차가 막 세게 나가는 마냥 그런 걸 느꼈지만 이거는 진짜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BMW Z4는 가짜였고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인데요, 이렇게 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안전하게 묵직하게 튀어나갑니다. 가볍고 묵직하고 이거 무슨 말이고 이거 나오는 대로 막 느낌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 봅니다. 근데 진짜 CLS 400D는 정말 깔 게 없어요. 780이랑은 사실 이 차가 거의 차값이 5천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 조금만 많으면 CLS 400D를 타야 되는 게 맞아요. E클래스랑도 확실히 한 차원 위에 있는 차가 맞아요. E클래스는 세단이라면 이거는 스포츠형 뭐 쿠페 이런 세단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죠. 살살 운전하면 편함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좀 달리고 싶다 하면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 진짜 끝장납니다. 여기에 보이면 스포츠 모드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여기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어요. 벌건 게 막 잘 달릴 것 같죠? 확실히 조금 딱딱해집니다. 소리도 좀 더 많이 납니다. 엑셀은 갖다 대면 응답이 바로 와요. GLE 400D랑은 아예 다릅니다. GLE 400D는 밟아도 스포츠 모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G8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제가 다 해봤는데요, 정말 잘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이거 없으면 못 다닐 정도로. 일단은 방음이 잘 되다 보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람보르기니처럼 팝콘 튀기고 이런 소리는 안 나지만 소리가 조금 걸걸해집니다. 걸걸해지고 확실히 이 엑셀 응답성이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힘이 넘쳐요. 아주 힘이. 저는 가솔린 차를 좋아하고 디젤 차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세단을 좋아하고 SUV도 안 좋아하고, 저는 진짜 그냥 딱 세단 성애자가 맞아요. 세단 가솔린 편안함에. 근데 이제 G80을 운행하다 보니 약간 좀 스포츠감이 떨어지고 좀 약간 영감 감성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적인 엑셀 응답 이런 게 조금 그리웠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걸 채워주기에 딱 좋습니다. CLS 400D. 여기 시트가 이 왼쪽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게 정말 딱 잡아주니까요, 진짜 운전할 때 이렇게 좀 큰 커브에서도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제거 G80보다 확실히 이 옆에 튀어나와 있는 게 훨씬 많이 튀어나와서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츠적인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밟으면 완전 티 나가 봅니다. 그냥 CLS 400D는 진짜 깔 게 없어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 일단은 큰 소리는 안 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컴포트 모드까지 바꾸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넣고 편안하게 타면 세단 같이 느껴집니다. 대신에 또 달리고 싶다 할 때는 스포츠 쿠페가 돼요.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지는 차가 벤츠 CLS 400D입니다. 사실 저는 돈이 더 많다면 벤츠 CLS 중에 뭐 가솔린 모델이 나오면 가솔린 모델을 사실 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거는 연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부동산 뭐 보러 간다고 지방에 멀리 가고 하면요, 제 G80보다 연비가 이게 훨씬 좋으니까요, 연비도 좋고 차도 더 잘 나가고 제 차보다 훨씬 잘 나가고. 근데 대신에 시트는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시트 하나만 제네시스가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딱딱해요, 저한테는. 이 옆에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등치 있고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좀 좁을 것 같아요. 낑길 것 같아요. 부산 사투리로 좀 낑긴다. 네, 좀 끼일 것 같아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시트만 진짜 제네시스가 조금 더 좋다 생각 들고, 나머지는 진짜 같은 가격대로 1억대로 보지 말고 그냥 뭐 같은, 그냥 제가 사실 타본 게 그게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타고 다니는 게 G80이니까 G80보다는 돈 더 못해가지고 확실히 이거 사고 싶어요. G80 프로 8천만원씩
9천만 원씩 주고 사실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할부 더 못해가지고 CLS 이런 거 사세요. 훨씬 더 재밌고 하차감도 느낄 수 있고, 사실 G80 9천만 원짜리라고 사람도 생각 안 하거든요. 8천만 원짜리라고 생각 안 해요. 하차감이 없어요. 이 차는 확실히 하차감과 승차감, 재미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차가 벤츠 CLS 400D입니다. 적극 추천하는 차 CLS 400D. 벤츠는 6기통부터, GLE는 공간감이 좋고 이제 가족형, 패밀리형 쿠페가 되겠지만,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내 가족, 세 가족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말 좋은 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차감도 좋고 스포츠성도 있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런 차가 없습니다. 이걸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끝. 홍 대표의 톡타임. 오늘은 3기 신도시 얘기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부산 경남권만 얘기를 많이 해서요. 오늘은 수도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전문가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요새 3기 신도시가 워낙 핫하고요. 사전 청약 얘기도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정교그냥 사장입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초보들이 그냥 3기 신도시가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뭔지 기본 지식만 쌓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요, 경기도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이런 곳에 생겼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신도시로 해서 200만호 건설을 해가지고 내가 집값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공급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들어서면서 2기 신도시 공약을 하면서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유명한 곳들이 많아요. 좋은 곳도 많고요. 판교, 동탄, 수원의 광교, 위례, 양주 옥정, 인천 검단, 김포 이런 곳들이 2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판교는 이미 많이 들어서서 집값도 많이 비싸요. 위례도 많이 들어섰고 좋습니다. 2기 신도시 보면 양주옥정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김포도 이제 완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따라서 끝까지 있는 신도시입니다. 거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심지어 아직 2기 신도시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인천 검단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고요. 입주가 많이 남아있어요. 물량도 많고요. 파주에도 운정신도시라고 이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제 2기 신도시가 끝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제 없애고 택지개발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시키겠다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고자 공급 정책으로 3기 신도시를 내놓은 게 남양주 왕숙, 부천, 인천 계양, 과천 이런 곳에 또 3기 신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2기 신도시 얘기했죠. 노무현 정부 때 꺼낸 게 이제 입주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신도시가 완성이 돼서 입주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를 해볼게요. 3기 신도시가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빠른 곳은 사전 청약을 받는데요. 그 사전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다음에 들어올 민주당 대권 후보자들이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사전 청약도 많이 밀 거지만 다주택자들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1세대 1주택 정책을 유지할 거고, 2주택 이상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해서 양도세 90%, 100% 해서 투기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 3기 신도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려고 하고 청약 조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로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예외는 좀 있지만. 그러면 무주택자로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나 월세로 있어야 됩니다. 전세 월세는 누가 내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내줍니다. 다주택자들은 없애겠다는 정책을 내면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받고 있어요.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 이후로는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전세 살 겁니까? 어디서 월세 살 겁니까? 그러면 전월세 값이 또 폭등을 할 겁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사실 다주택자가 집값 올리는 것도 맞고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다주택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값이 오르는 거 보면서요. 전세가를 꾸준하게 안정화를 시키면서 매매가는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리는 정부가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주택자들 때려잡아가지고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가 이번에 보여줬어요. 보시는 분도 생각해보시죠. 3기 신도시는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주택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전세 월세로 머물러야 되는데 몇 년 동안. 2기 신도시는 20년 동안 아직도 입주가 못 된 곳이 있는데, 그럼 10년, 2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계속 전월세 수요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정책을 한다. 이것도 엇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정치 안 하고 정비공장합니다. 정책하시는 분들, 부동산 정책위원들, 국토부 이런 분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다음 정권에서 맡길 분들도 상충되는 부분을
잘 잡아가지고 집값을 안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도 힘들어요. 막 부부 싸움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아무튼 상기 신도시에서 얘기해봤고요. 사전 청약하실 분들도 언제까지 무주택자로 남아야 될 건지 이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집을 살지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할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돈이 조금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기 신도시를 기다려야겠죠. 그런 분들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지 보십시오.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당 일산 조금 좋지만 평촌 또 좋긴 하지. 삼본 이런 데는 별로 조금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는 엄청 좋죠. 동탄도 좋아요. 광교도 좋아요. 개 중에 또 빠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 김포는 지금도 욕하잖아요. 검단도 조금 욕은 안 하지만 조금 집값이 좀 떨어지잖아요. 또 늦게 나오기도 했고. 이런 것들도 상기 신도시 하실 분들은 남양주, 뭐 하남, 과천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쪽으로 청약을 할지 잘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크 타임이 많이 길었습니다. 길게 봐줄 사람이 있는가 싶다. 전문가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번 달아주십시오.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가는데 좀 힘 빠져요 요새. 조회수도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끝.